65세 서유자 할머니는 처갓집 종로를 타는 장남의 행동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서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국현과 둘째 아들 민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 씨의 걱정은 둘째 아들 민현의 결혼이었죠. 우리 아들 이렇게 멋쟁이 애다. 훌륭한데 왜 이렇게 여자한테 관심이 없니? 설마 민현이 너 남자 좋아하는 건 아니지? 에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지금 당장은 인생을 조금 더 즐기고 싶을 뿐이에요. 첫째 형처럼 일찍 결혼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전 지금이 좋아요. 그래, 그건 나도 할 말이 없다. 서 씨의 둘째 아들 민현은 결혼 정년기임에도 연애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디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주변 사람을 잘 챙기기로 정평이 나 있었죠. 반면 첫째 국현이는 엄마, 이번 달에 생활비가 부족한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또? 아니, 국현아. 너 매달 월급도 받으면서 왜 맨날 돈이 부족한 거니? 어쩌겠어요. 애 학원비에 와이프 허영 맞춰줄 비용에 여기저기 돈 나갈 구멍이 많은걸요. 서 씨의 첫째 아들 국현은 일찍 결혼을 해서 손주까지 안겨주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인지 경제적으로 항상 허덕였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국현이의 와이프, 며느리 나미의 문제가 컸죠. 나미는 요즘도 그렇게 여기저기 돈을 쓰고 다닌다니? 모르겠어요. 돈 좀 그만 쓰라고 한마디 하면 잔소리 10마디로 갚으니까. 나도 뭐 방법이 없어요. 서 씨의 며느리 나미는 국현이와 대학 때 만나 사고를 쳐서 결혼한 경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임신했다고 와서는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서 씨는 여전히 머리가 아찔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서 씨의 남편이 도움이 되느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우리 첫째 애들 말이에요. 국현이랑 남이 걔네한테 생활비가 또 부족하다네요. 그래? 얼마나? 50만 원이요. 50? 많은 건 아니네. 많은 게 아니라뇨. 그 돈이면 우리 생활비에서도 꽤나 큰 돈인데.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일도 안 하는 나한테 왜 자꾸 돈 이야기를 해? 서 씨의 남편은 젊었을 적에는 나름 패기 있는 남자였지만 나이가 들고 보증 사기를 맞아 전 재산을 한 번 날린 후로는 스스로 뒷방 늙은이 신세를 자처하며 경제적인 모든 책임을 서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 씨에게 수완이 있다는 거였죠. 어휴, 답답해. 도대체 이놈의 집안에는 왜 도움이 되는 남자가 없는 건지. 일단 가게에 나가봐야겠다. 서 씨는 동네에 만두집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 좋은 지하철역 주변에, 다른 하나는 집 근처 거주 지역에 해놓았죠. 덕분에 지금껏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슬슬 몸도 마음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일할 수도 없고, 직원들 월급으로 나가는 돈도 무섭고, 빨리 가게를 그만두고 싶은데 도저히 길이 보이지를 않네. 서 씨는 언제라도 가게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자식 중에는 가게를 인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서 씨가 가게를 정리하겠다는 말이라도 하면 우선 첫째 국현이는 엄마, 가게를 정리하신다뇨?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에 엄마 만두집처럼 단골도 많고 안정적으로 장사 유지가 되는 곳이 얼마 없는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정 그렇게 가게에서 나오는 돈이 아쉬우면 너랑 나미가 해보는 건 어떠니? 엄마, 저는 회사에 다니고 나미는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엄마처럼 가게를 운영하겠어요. 그냥 저희 애 졸업할 때까지만 조금 더 버텨주세요. 라고 하면서 징징댈 뿐이었고 서 씨의 남편은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아니, 도대체 왜?
당신이 가게를 그만두면 우리 생활비는, 그리고 나 얼마 전에 당신이 주는 용돈으로 새로 개까지 만들었단 말이야. 당신이 돈을 안 벌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는 식으로 무능력하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숨만 나오는 상황에서 서 씨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말을 해준 것은 바로 둘째 민현이 뿐이었습니다. 가게를 접으시겠다고요? 응, 그게 국현이랑 민현이 너를 생각하면 가게를 유지하는 게 맞나 싶다가도 몸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응? 정말이니? 정말이고 말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허리 아프신데 매번 일하시는 거 보면 제 마음도 불편하다고요. 저랑 국현이 형은 이미 다 큰 성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게 정리하시는 게 전 정말 좋아요. 서 씨는 민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역시 둘째 아들 민현이가 진국은 진국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결국 여러 의견을 듣고 나서도 서 씨는 가족을 위해 조금 더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쩌겠어.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지. 서 씨는 매달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의 생활비를 혼자 부담했고 거기에 더해 남편에게 주는 용돈과 첫째 아들 국현이네 집에 주는 생활비 지원까지 빼고 나면 정작 서 씨 자신을 위해 스스로 쓸 수 있는 비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자. 조금만 더 버티면 곧 볕들 날이 오겠지. 서 씨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만두를 빚고 가게 문을 열고 저녁 늦게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며느리 남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남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아르바이트? 여기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니? 서 씨는 남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보느라 바쁘다던 며느리가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죠. 네, 사실 국현 오빠 혼자 벌어서 생활비 되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저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니께 매달 생활비 받는 것도 늘 죄송했거든요. 저도 이제 애들도 좀 컸으니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남이의 말을 듣고 보니 이유가 짐작이 갔습니다. 언제나 아이 보느라 힘들다고 징징대는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정상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싶었죠. 서 씨에게 그런 남이의 말은 퍽 좋게 들렸습니다.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한다니 고맙다 남이야. 네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겠다면 나는 당연히 좋지. 너도 알잖아. 요즘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와서 일 시작하는 건 어떠니?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남이는 활짝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서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도 철이 들어가나 보구나. 이제 좀 숨 쉴 틈이 나겠어. 하고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남이는 서 씨의 만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 달쯤 후부터 가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왠지 모르게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예전처럼 활기찬 웃음소리도 사라졌죠. 무슨 일인가 싶어 직원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요즘 가게에 무슨 일 있어? 다들 기운이 없어 보이네. 직원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서 씨의 계속되는 물음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서 씨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그게 사실 남희 씨 때문에 그래요. 남이? 남이가 뭘 어쨌는데?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희 씨가 일을 제대로 안 해요. 늦게 출근하는 날도 많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요. 저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안 도와줄 때도 많아요. 아니, 남이가 그런다고. 하지만 내가 저번에 볼 때는 멀쩡했는데. 그건 사장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사장님 나가시면 바로 돌변해요. 게다가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와서는 며칠 되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손님들한테는 막 큰 소리 치고 저희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기가 막혀서 정말. 직원들의 불만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늦게 온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주인 행세까지 한다니 서 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남이가 그럴 리가.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오해 같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서 씨는 직접 남이에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가게 마감 후 남이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이야, 혹시 요즘 가게 일하면서 힘든 거 있니? 서 씨의 말에 남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저요? 아니요. 너무 좋은걸요. 매일매일 어머니 가게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남이의 말에 서 씨는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사실 만두가게에서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거든요. 그러니? 그럼 다행이고. 아참, 그런데 남이야, 다음 주에 만두소에 들어갈 재료들 목록 말인데. 네? 목록이요? 남이는 난생 처음 듣는다는 듯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서 씨가 분명 남이에게 맡긴 것 중 하나는 재료들의 발주와 관리였거든요. 서 씨는 눈을 가늘게 뜬 채 말했습니다. 그래, 목록 말이다. 그거 관련해서 조만간 점검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고춧가루랑 생강가루 발주는 잘 되고 있지? 그럼요. 둘 다 매번 제가 직접 체크하고 있는걸요. 둘 다? 네가 직접 체크한다고? 네, 어머니. 이상하네. 네? 뭐가요? 뭐가 이상하다는 말씀이세요? 뻔뻔한 남이에게 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게 만두에는 생강가루가 들어가질 않거든. 그런데 네가 직접 그걸 관리한다니 이상한 일이지. 네? 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잠시 착각을 했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맨날 만두소를 제대로 만지고 재료 관리를 했다면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남이야, 서 씨가 나긋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동네 장사라도 가게를 2개씩이나 오래간 유지한 장사꾼은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니? 네? 제가요? 제가 뭘 숨긴다는 건지. 됐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최근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너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일도 성실하게 하지 않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서 주인 행세를 한다고 말이야.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너무 나태해 보여서 제가 직접 뭐라고 한 걸요. 그 인간들 그때 일로 앙심을 품어서 오히려 저를 모함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직원들이 너를? 네, 제가 좀 꼼꼼하게 일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 나름대로 어머니 가게니까 더 잘 관리해 보려고 이것저것 신경 썼거든요. 청소도 더 깨끗하게 하라고 하고, 손님 응대도 더 친절하게 하라고 시키고.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그런 제 말이 불편했나 봐요. 며느리 남이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했을 뿐이고 주인 행세를 한 것도 다 가게를 위한 마음에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 씨의 예리한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라고 시키고 또 하라고 했다고? 네,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시키기만 하면 아랫사람들이 말을 듣겠니? 너의 마음은 알겠다만 직접 같이 일을 하면서 보여줘야 직원들도 따라오는 거야. 아, 그게. 알겠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결국 사건의 진상은 며느리가 직원들에게 상전 행세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아무것도 모른 척 서씨 앞에서는 연기를 한 거였죠. 서씨는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며느리에게 다음에 또 이러면 곤란하다며 엄중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러고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며느리 나미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을 불러 의견을 묻자 적극적인 말들이 나왔습니다. CCTV를 다는 건 어때요, 사장님? 맞아요. 카메라를 달면 사장님 며느리가 얼마나 건성으로 일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직원들이 이 정도로 말하는 걸까? 서씨는 착잡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없는 사이 따로 사람을 불러 보이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며느리의 근태를 감시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전부터 안전을 위해 달려고 했던 걸 이번 기회에 결심한 거였죠.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서 직접 확인하면 며느리 남이 입장에서 나쁠 건 없지.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그것대로 증명이 될 테니까 말이야. CCTV를 설치한 후 서씨는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가게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의 변명처럼 정말 모든 게 오해일 거라는 기대도 했었죠. 하지만 곧 서씨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쟤는 도대체 일을 하는 거야? 많은 거야? 며느리의 근무 태도는 직원들의 말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습관처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직원들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팔짱을 낀 채 멀뚱멀뚱 서 있기 일쑤였죠. 심지어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거나 직원들에게 함부로 반말하며 지시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야말로 가관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죠. 저러니 직원들 불만이 없을 리가 없지. 서씨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쉽게 믿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얼굴을 보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씨는 여느 때처럼 CCTV를 확인하다가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나미가 혼자 가게 마감을 맡은 날이었죠. 화면 속 며느리는 버젓이 열려있는 가게 바로 앞으로 나오더니 익숙한 듯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 아니. 이게 무슨 거지 같은 행동이야. 나미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나미가 아들 국현이와 결혼하면서 서씨 부부 앞에서 금연을 맹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후에는 당연히 끊은 줄 알았죠. 그런데 저렇게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니. 그것도 가게 앞에서. 서씨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저런 괘씸한 것. 어떻게 저리 천연덕스럽게 살 수가 있지? 서씨는 당장이라도 가게로 달려가 나미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급선무는 나미가 가게 앞에서 담배 피우는 걸 막는 거였습니다. 저 따위로 있다간 온 동네 사람들이 서씨가 파는 만두를 절대 먹지 않을 테니까요. 서씨는 CCTV를 보며 나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 나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이야, 너 지금 어디니? 저 지금 가게 마감하고 있죠. 왜 그러세요, 어머니? 서씨에게 대답을 하는 나미는 CCTV 화면 속에서 담배를 머금었다가 내뿜고 있었습니다. 뻔뻔스럽고 가증한 모습에 서씨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죠. 너
당장 담배 안 내려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서 씨의 호통에 나미는 놀라서 얼른 담배를 내려놓고 끄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주위에 서 씨가 있나 살피는 듯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죠. 그 모습에 서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두리번거리면 내가 보이겠니? 난 지금 가게 설치된 카메라로 보고 있는 거다. 네? 카메라요? 잠시 후 화면 속 나미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미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갑자기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 허둥지둥 무언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 씨가 고함을 쳐봤지만 나미는 오히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미는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 손살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가게는 그대로 방치한 채로요. 서 씨는 눈앞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나한테 담배 피우던 게 걸렸다고 저렇게 도망쳐버린 거야? 서 씨는 불이 나게 가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가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죠. 서 씨는 황급히 장사 마무리를 하고 가게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서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번이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덕분에 서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어떻게 며느리라는 애가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고? 내가 아주 사람 잘못 봤지. 두고 봐. 나 절대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서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국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아직 한참 야근 중이라 오래 전화 못해요. 국현은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현아? 지금 당장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들어라. 큰일 났어, 큰일. 네 마누라 남이 말이야. 아주 괘씸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까. 서 씨는 CCTV로 목격한 남이의 근무 태도부터 담배 사건 그리고 가게를 버리고 도망친 일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서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국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남이가 정말로 담배를 피웠다고요? 국현은 역시나 며느리 남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실망한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니?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CCTV로 전부 다. 알겠어요, 엄마. 일단 제가 남이한테 직접 확인해보고 다시 엄마한테 전화드릴게요. 국현은 힘없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 씨는 초조하게 핸드폰만 쳐다보며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국현이가 남이한테 뭐라고 할까? 당연히 나처럼 화를 내겠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인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행동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서 씨는 아들이 며느리를 혼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 씨는 숨을 크게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국현아. 남이랑 이야기해봤니? 뭐라고 하든 내 말이 맞다고 하지? 네, 엄마. 남이한테 물어보니까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담배 피운 것도 맞고 가게 두고 도망친 것도 맞다고요. 잘못했다던데요? 서 씨는 답답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겨우 그 말뿐이니? 그리고 국현이 너도 왜 이리 가만히 있는 거야? 그때 남이가 결혼하기 전에 담배 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거 벌써 잊은 거야? 이거 지금 너한테 사기친 거라니까, 국현아. 화도 안 나니?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일 때문에 힘든데 남이랑 엄마까지 정말 왜 이러는지. 국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묘하게 서 씨를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였죠.
아니, 잠깐만. 국현아, 너 지금 말투가 왜 그러니? 엄마랑 남이까지 왜 이러냐니? 나도 잘못했다는 거니, 지금?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와이프 일인데 네가 알아야지. 그건 저도 알아요. 아, 진짜 답답하네.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이제부터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몰랐으면 그냥 적당히 뭉개고 살았을 텐데. 안 그래도 요즘 회사 일도 힘든데. 남이까지 언제 신경 쓰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굳이 저한테 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지를요. 국현은 급기야 짜증을 폭발시키며 소리쳤습니다. 서 씨는 아들의 적반하장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의 잘못을 알려주고 아들의 가정을 걱정해서 전화를 한 건데 돌아온 것은 아들의 원망과 짜증뿐이라니. 서 씨는 상처를 받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국현아, 네가 지금 회사랑 남이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지금 이게 엄마한테 보일 태도는 아니지. 내가 너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쳤니? 네 마누라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엄마한테 화풀이나 하고. 정말 실망이다. 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갈하고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변한 휴대폰의 화면이 서 씨의 텅 빈 마음을 더욱 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국현과 남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 씨 역시 먼저 연락할 마음이 들지 않았죠.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들이 나한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서 씨는 억울함과 서운함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서 씨는 가게 일에만 매달리며 애써 현실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이라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뒷방에 틀어박혀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도 없는 듯했고 서 씨에게는 그저 돈 이야기만 꺼낼 뿐이었습니다. 이봐, 나 다음 달부터 갯돈 금액을 좀 올려야 할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뜬금없이 갯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갯돈을 더 넣는다고요? 지금 형편에 무슨 갯돈을 더 넣어요? 안 그래도 생활비도 빠듯한데. 서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 문제로 머리가 복잡한데 남편까지 속을 긁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상하게 반응하더군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무슨 돈을 낭비하려고 갯돈을 더 넣는 줄 알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요즘 개 모임에서 내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있는데 다들 금액 좀 올리자고 하는데 내가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습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딴 걸 왜 하냐고요? 그냥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갯돈을 더 넣어요? 다 내가 주는 돈으로 넣는 거면서. 참다 못해 서 씨가 뱉은 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남편은 서 씨에게 빌부터 사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에 남편은 과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죠. 뭐? 내가 주는 돈? 아, 그래. 당신 돈이지. 당신 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신 돈으로 갯돈 넣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내가 뭐 당신 돈 훔쳐다 쓴 것도 아니고 항상 달라고 이렇게 비굴하게 말하잖아. 비굴하다고요? 지금 이게 비굴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맨날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나한테 돈 달라고 징징대는 거 말고 하는 일이 뭐냐고. 서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혼자서 힘겹게 가족을 부양하는 아내의 입장은 몰라주고 자기 생각만 하는 남편이 한심했죠. 뭐? 내가 하는 일이 없어? 내가 젊었을 때는 당신보다 훨씬 잘 나갔어.
내가 보증만 안 섰어도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놈의 보증 타령! 언제까지 과거 이야기만 할 거예요? 정신 좀 차려요.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이 나한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알기나 해요? 짐! 내가 짐이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짐이면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은 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나가요. 나가. 당신 없어도 나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나가라고. 남편은 홧김에 집을 나가겠다며 허풍을 떨었지만 정작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끙 소리를 내며 방구석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부부 싸움을 하고 나니 서 씨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항상 남을 위해 희생하기만 하고 살아야 하는 거냐고. 다음 날 아침에도 서 씨는 힘없이 가게로 향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붓고 눈은 퀭했죠. 직원들도 서 씨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일하는 하루가 지나고 마감을 할 때쯤 뜻밖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현아, 우리 아들. 서 씨는 반가운 마음에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미녀는 금세 서 씨가 평소와 같지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래.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아들 좋다는 게 뭐예요, 엄마? 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둘째 아들의 따뜻한 말에 서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서 씨는 미녀에게 며느리 남의 일부터 아들 국현과의 갈등 그리고 어젯밤 남편과의 부부싸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녀는 아무 말 없이 서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계셨는데 아들이 돼서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미녀이 서 씨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하자 서 씨는 더욱 울컥이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 그냥 내 사나운 팔자 탓이지. 팔자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항상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편하게 지내셔도 돼요. 엄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가게 정리하고 편하게 사세요. 네? 편하게 지내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되니?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갈지. 사실 서 씨가 가게를 쉽게 접지 못하는 데에는 가게 직원들과의 정도 있었습니다. 서 씨가 가게를 접으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미녀는 그런 서 씨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누구보다 엄마 마음하고 건강 상태가 중요하죠. 직원분들도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걸 알면 다들 이해할 거예요. 미녀의 따뜻한 위로에 서 씨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서 씨는 미년과 함께 가게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서 씨의 만둣집에 눈독을 들여온 사람이 몇몇 있었거든요. 서 사장님 가게라면 얼마를 원하시든 제가 1.5배에 사겠습니다. 단, 현재 일하는 직원들과 비법과 시설 모두 인수인계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고민도 해결되는 상황에 서 씨는 슬슬 인수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가게를 정리하고 그나마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고민이 깊어지던 찰나 문득 가게 월급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은 명절과 겹쳐 있었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보너스도 챙겨줘야 할 텐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와중에 일하다 도망쳐버린 며느리 남이의 얼굴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 괘씸한 녀석 마지막 월급까지 줘야 하는 건가?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남이에게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하게 가게를 내팽개치고 도망쳤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그래도 줄 건 줘야지. 게다가 가족인데 돈 처리를 어설프게 했다간 두고두고 피곤할 거야. 월급날 아침 서 씨는 떨떠름한 마음으로 남이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은 날도 많았지만 시급은 단 한 푼도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심지어 가게를 뛰쳐나간 날의 시급까지 모두 계산해서 넣었죠. 다른 직원들에게도 월급과 함께 두둑한 보너스를 챙겨 입금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고생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도망쳐 나간 남이에게는 월급만 입금했을 뿐 보너스는 제외했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지. 이제 괘씸한 며느리는 잊어버리고 가게 정리나 잘 마무리해야겠다. 그런데 누가 그랬던가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서 씨는 무심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뜻밖에도 며느리 남이었습니다. 아니, 한동안 문자 한 통 없던 녀석이 무슨 일이람? 서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전화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월급을 주었으니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는 걸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죄가 선행되어야겠지만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나야 뭐 잘 지내지. 그런데 무슨 일이니? 아, 네? 그게 어머니, 이번에 월급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것을 들은 서 씨는 단박에 입을 열었죠. 사실 다른 무엇보다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며느리가 했어야 할 사과가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인사치레는 됐고 할 말 있으면 더 말하고 아니면 그만 끊자. 그게요, 어머니. 이번에 명절이라고 직원분들 보너스 다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왜 아무것도 없나 싶어서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 돈 이야기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이 녀석 정말 염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씨는 이제 사과도 하지 않는 이 뻔뻔이에게 더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보너스? 정신 나갔니? 너는 가게 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도망까지 쳤으면서 대체 무슨 염치로 보너스를 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요. 저도 어머니 가게에서 일한 건 사실이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다 받았다는데 저만 못 받으니까 가족으로서 서운해서 그렇죠. 가족? 하! 네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니까 퍽 웃기는구나. 너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먼저 죄송하다고 사죄를 해야 할 판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니? 어이가 없어서 정말. 서 씨는 화가 치밀어서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너랑 더 이상 통화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로 느껴질 뿐이니까 2번 다시 돈 문제로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너네 집에 보내던 생활비 지원도 끊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어머니, 잠시만요. 생활비 지원을 끊겠다는 말에 놀란 것인지 며느리는 다급히 서 씨에게 횡설수설해 보았지만 서 씨는 흔들리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남이의 황당한 요구에 서 씨의 속은 소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오히려 서 씨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죠. 새 뿔도 당김에 뽑는다고 이참에 아주 그냥 끝장을 봐야겠어. 흥분한 마음을 가다듬고 서 씨는 곧장 뒷방에 틀어박혀 있는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요. 서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남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잘 들어요.
앞으로 당신 용돈 내가 줄 일 없어요.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놀라서 눈을 땡그랗게 뜬 남편에게 서 씨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앞으로 당신 용돈은 당신이 직접 벌어서 쓰라고요. 나 이제 당신 용돈까지 챙겨줄 여력 없으니까.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잘못? 당신이 잘못한 게 한두 가지예요. 당신 젊을 때 보증 잘못 써서 집안 말아먹은 거 내가 평생 갚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 두 가게 죽어라 굴리면서 당신 밥 먹여 살리고 용돈까지 쥐어주고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당신이 집안일을 해요? 아니면 자상하기라도 해요? 내가 당신 엄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서 씨가 울분을 토해내자 남편이 비굴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뭐 놀고 싶어서 놀았어? 나도 나름대로 힘들다고. 힘들다고요? 당신 뭐가 힘든데? 하루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힘들어? 당신 나이 또래 다른 남자들은 경비 일도 하고 폐지 줍는 노인들도 있어요. 하다못해 동네 환경미화원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뭐 하는 건데? 사지 멀쩡하게 붙어가지고 맨날 세상 탓, 보증 탓, 내 탓이나 하면서 패배자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그게 당신이 힘든 이유예요. 서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나약함과 무능력함을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나도 당신 때문에 얼마나. 남편은 울먹이며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서 씨는 폭발한 상태였고 자존심? 당신한테 아직 자존심이라는 게 남아있었어요? 있었으면 나 혼자 힘들게 돈 벌도록 하지 않았겠죠. 더 이상 징징거리지 마요. 내 말대로 하기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당신 같은 무능력한 인간 더 이상 곁에 두고 싶지도 않으니까. 인생 처음으로 내뱉은 선언. 서 씨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기가 죽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쩔쩔매던 남편은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용돈은 알아서 벌어볼게. 하지만 갯돈만이라도 유지하게 해줘. 어? 웃기지도 않는 소리? 당신 술 먹고 놀러 다니려고 붓는 갯돈을 내가 왜 내줘야 하는데? 당신 돈으로 알아서 하든지 어쩌든지 해요. 어차피 나 이제 가게도 정리할 거고. 가게 정리하면 지금처럼 돈 많이 못 벌어요. 당신 갯돈같이 쓸데없는데 돈 낭비할 여유 없다고요? 서 씨는 말을 마치고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남편과의 기나긴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니 서 씨는 왠지 모르게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짓눌려왔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단지 가게 일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나를 짓누르는 이 빌어먹을 가족들 때문이었어. 서 씨는 비로소 자기 고통의 근원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진 서 씨는 가게 정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락하던 인수 희망자와 계약 조건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직원들에게도 가게 정리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서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오히려 위로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해온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서 씨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뜻밖에도 첫째 아들 국현이었습니다. 서 씨는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잠깐 통화 가능해요? 무슨 일인데? 서 씨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국현이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사건 이후 아직 서 씨에게 사과 문자 한 번 보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엄마 가게 정리하신다면서요? 정말이에요? 결국 또 돈 때문인가. 서 씨는 지긋지긋함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다시 천천히 뜨고는 말했습니다. 그래, 정리할 거다. 그런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상관이 왜 없어요? 엄마 가게잖아요. 가게를 정리하시려면 자식들한테 먼저 상의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하고? 아니, 내 가게인데 왜 너희들한테 상의해야 하니? 내 가게를 내 맘대로 정리하는 건데. 서 씨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지만 국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가게가 엄마 가게이기만 해요? 나중에 우리 형제들이 물려받을 재산인데 당연히 우리랑도 상의해야죠.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린 거니? 네 재산이라고? 지금 네 입에서 그딴 소리가 나와? 국현은 서 씨의 꾸짖음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서 씨가 먼저 단호하게 말을 해야 했죠. 됐다. 하이고 참나. 이제 보니 국현이 너도 참 웃기는구나. 도대체 네가 뭔데 내 가게를 당연히 물려받을 생각을 하니? 네가 뭔데? 뭐긴요, 엄마 아들이죠.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인 거 왜 뭐냐는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도대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냐고. 네 아빠 닮아서 엄마한테 빌붙는 거나 똑같고 말이야. 그리고 이미 자식한테 상의는 한 지 오래다. 민현이랑 다 상의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신경 끄고 나한테 제대로 사과할 거 아니면 전화 끊어라? 서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놈의 돈. 아주 지겨워 죽겠어. 자기들이 버는 돈을 내가 떼먹으면 몰라도 왜 내가 버는 돈 때문에 다들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건지. 그러는 와중에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건 오직 한 명이었죠. 엄마가 좋아하는 감자탕 잘하는 집이 있던데 오늘 저랑 같이 가실래요? 둘째 아들 민현의 문자였습니다. 서 씨는 곧바로 나가서 민현이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민현이가 미리 알아본 카페에 가서 커피도 즐겼죠. 모든 게 좋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속상한 일 없으세요?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던 민현의 물음이었습니다. 서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묵묵히 듣던 민현은 이야기가 끝날 때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빠나 형이나 정말 다들 너무하네요. 특히 형이나 형수한테는 정말 실망이에요. 이거 가만히 두기보다는 민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한마디 할까 봐요. 하지만 서 씨는 그런 민현을 말렸습니다. 됐다, 민현아. 너까지 나설 필요 없어. 어차피 다 끝난 일인걸. 내가 자초한 일이니 내가 알아서 감당해야지. 다음 날 서 씨는 여느 때처럼 만두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아들 국현과 며느리 남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국현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이 역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에는 웬일이니? 서 씨의 퉁명스러운 물음에 국현은 머뭇거리며 흰 봉투 하나를 서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이거 별건 아니지만 저희 부부의 작은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용돈 봉투인가. 사실 서 씨에게 고작 해야 돈 몇 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관계 회복이었죠. 서 씨가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 알겠으니 다른 볼 일 없으면 나가봐라. 손님들 맞이해야 하니까. 그럼요, 엄마. 대신 안에 담긴 편지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국현과 남이는 머쓱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서 씨는 그들이 놓고 간 흰 봉투를
카운터 서랍에 던져놓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감 시간. 서 씨는 마침내 자리에 앉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얌네. 안에 얼마나 적게 넣길래 이런 거야? 그런데 봉투를 열기 직전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국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혹시 봉투 안에 내용물 확인해 보셨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죠. 서 씨는 의아하게 답했습니다. 봉투? 아니, 아직 바빠서 열어볼 시간이 없었다. 왜 그러니? 아, 아니에요, 엄마. 별건 아니고 저희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일단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봉투 열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봉투를 열어보지 말라니 열지 않으려다가도 열고 싶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서 씨는 이내 호기심이 동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을 보니 수표 2장이 들어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2장. 모두 무려 200만 원이었죠. 국현이 녀석, 무리해서 넣었네? 한 번도 이렇게 큰 금액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 서 씨는 아들 부부의 정성에 조금은 마음이 풀린 상태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께 평소 저희 부부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명절을 맞아 저희 부부의 작은 정성을 담아 생활비를 보내드립니다. 부디 부담 갖지 마시고 늘 글에 오셨듯이 편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현, 남이올림. 그냥 의례적인 감사 인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생활비라니? 게다가 늘 그래왔다고? 서 씨는 한 번도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줬으면 줬지 받은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죠. 서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현이 전화 뭔가 이상했었어. 녀석들이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나를 제외하면 그래, 사돈이 있구나. 그제야 서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지와 현금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사돈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몹쓸 놈들 감히 나를 속여.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서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국현과 남이가 허둥지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봉투! 국현이 들어오자마자 입을 열었지만 이내 서 씨의 손에 처참하게 구겨진 편지 봉투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 씨는 구겨진 편지를 국현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너희들의 정성이니?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준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이야. 국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아, 엄마, 그게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니까요. 봉투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깜빡했어요. 엄마 드릴 선물은 따로 있어요. 정말이에요. 내 선물이 따로 있다고? 하! 그래, 있기야 하겠지. 하지만 그거 아니? 난 지금껏 너희한테 용돈이나 선물이라고는 10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친정에는 이렇게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턱턱 보내면서 나한테는 돈을 타가?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도 죄송하다는 말도 쉽게 안 하고 자존심을 부리면서. 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규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국현은 계속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서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다. 너희 같은 뻔뻔한 인간들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리고 너희들과 인연은 오늘로 끝이다.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썩 꺼지란 말이야. 서 씨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도망치듯 가게를 떠나고 서 씨는 지치고 상처받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힘겨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서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철없는 남편의 갯돈 타령이었습니다. 이봐, 지난번에 말한 갯돈 말이야.
또 그놈의 갯돈, 갯돈. 서 씨는 악을 질렀습니다. 갯돈이고 나발이고 당신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쓸데없이 국현이한테 가게 정리한다고 말을 흘려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 남편은 억울해했지만 서 씨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잘못? 당신 잘못은 셀 수도 없어.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우리 이혼해, 이혼하자고. 서 씨의 선언에 남편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혼? 안 돼. 나는 절대 이혼 못 해줘. 그러는 게 당연했죠. 남편은 이제 서 씨가 없으면 집도 절도 없는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못해줘? 하! 웃기지 마. 당신 젊을 때 바람 피운 거, 빚 때문에 도망 다닌 거, 술만 먹으면 폭력 휘두른 거, 내가 다 눈 감아줬지만 이제는 끝이야. 당신 같은 인간이랑 늙어 죽을 바에야 혼자 사는 게 100배는 나아.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 아니면 거지꼴로 쫓아낼 테니까. 당신, 나 때려서 경찰 기록 몇 번 남아있는 거 알지? 헛짓거리로 시간 끌 생각하지 마. 곱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든지 아니면 내가 당신 인생 끝장내버릴 거야. 서 씨의 서늘하고도 한 맺힌 말이 남편을 짓눌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 씨는 가정법원에서 홀로 걸어 나왔습니다. 홀가분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씁쓸함도 감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멀찍이 따라 걸어 나왔습니다. 법원 앞에서 서성이던 국현과 남이는 서 씨를 발견하고는 손살같이 달려와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국현은 울먹이며 애원했고 어머니, 저희 생활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남이 역시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비켜. 경찰 부르기 전에. 냉정하게 그들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런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둘째 아들 민현이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민현은 서 씨를 잠시간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차에 타세요. 제가 좋은 데 알아놨어요. 민현이 준비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온 보상이라도 되듯이 좋은 것들을 만끽했지만 이상하게도 서 씨의 얼굴은 여전히 착잡했습니다. 민현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서 씨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시원할 줄만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씁쓸하네. 그래도 한때는 내 남편이고 자식이었으니까. 뭔가 내 신체 중 하나를 잃은 기분이야. 착잡해하는 서 씨의 곁으로 민현이 다가왔습니다. 민현은 서 씨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엄마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엄마 인생을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빈자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채우면 되잖아요. 민현의 위로에 찬찬히 고개를 끄덕이던 서 씨는 문득 의아해졌습니다. 새로운 가족이라니? 서 씨의 물음에 민현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동안 엄마한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저 드디어 제 짝을 찾았어요. 뭐라고? 아니, 민현아 그렇단 말은. 민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누군가를 향해 말했죠. 이제 와도 돼. 사뿐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한눈에 봐도 참한 인상의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밝은 미소와 고운 피부결,
무엇보다 따뜻한 눈매를 지니고 있었죠. 민현이 오른손으로는 그런 아가씨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서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늘 바라시던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엄마.